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가는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금리 수준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오늘 모신 분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부가 있었다 책의 저자시죠. 달천 정민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이쪽에 대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이게 이제 해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값이 뭐 지금 뭐 난리가 아니다.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대로 최근 이제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급작스럽게 토지 거래 허가를 풀게 됐는데요.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경매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불과 이제 이틀 전에 송파구의 대표적 단지죠. 헬리오시티 입찰이 마침 있었어요. 아, 네. 거기에 좋은 층도 아니에요. 이제 1층이 경매로 나왔는데 무려 8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오, 네. 진짜 그 헬리오시티 뭐 지금 워낙 그 대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던데 네네. 이게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 제한 요 해제가 되고 나서 그냥 바로 그렇게 된 건가요? 말씀대로 아무래도 한 10,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다 보니까 경매 건수도 계속 있는 편이에요. 제가 불과 약 5개월에서 6개월 전에 같은 단지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때 입찰자 수가 5명 내외였어요. 네. 그리고 훨씬 좋은 로얄층을 이틀 전에 1층 가격보다 더 싸게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만 보셔도 입찰자 수는 크게 늘어났고 낙찰가율도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일단 왜 묶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장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 지역을 이제 묶어놓은 것이죠. 그거를 이제 최근에 풀었는데 사실 요거의 의미는 그동안은 전세를 끼고 뭐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살 때도 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 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사유재산의 침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풀린 상태가 됐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도 수요가 있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산다면 그래도 이제 상급지에 사려는 수요가 이제는 그런 이제 루트가 물꼬가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님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제를 했을까요? 글쎄요, 원래는 근데 해제를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시기상에 어차피 해제를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최근에 보면 현대차 그런 이제 고밀도 개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지금 경기가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사실 묶어둘 수는 없어요. 풀긴 풀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아시는 대로 뭐 2022년 고금리가 오면서 많이 얼어붙었죠. 그래서 시기를 저울질 하시다가 아마 약간의 이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뭐 3배에서 6배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아파트 가격 이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특정 지역의 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내 집은 왜 하나도 안 오르는데 다른 데만 오르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테고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온기가 뭐 서울 1급지에서 뭐 2, 3급지 또 수도권 외곽으로 퍼질 것이냐 사실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 강남 3구 요번에 요 풀려져 있는 뭐 이거 다 강남이죠, 뭐 그렇죠? 이 강남 3구 정도만 지속적으로 좀
그 좋은 어떤 시세가 연출이 될 거고 네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지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급감하고 있다,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도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무래도 집 개수가 많을수록 이제 정부에서는 페널티를 계속 가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종부세 이슈도 있었고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익보다 손해 본 기억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회가 되면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똘똘한 하나로 이제 계속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토어제가 풀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공급자분들,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걷어들이고 실제로 지금은 계좌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대표적인 단지 리센치 같은 거 보시면 불과 뭐 최종 거래가 풀리기 전에 최종 거래가 아마 28억 5천 정도 했었을 거예요. 28억 정도. 근데 지금 뭐 31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불과 뭐 한 며칠 만에 2억 5천, 3억 정도 이렇게 대표 단지들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 뭐 항상 이제까지 나오는 뉴스들 보면 강남에서 시작된 어떤 상승률 혹은 하락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집값을 올라가게 만드는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런 말씀이 유추가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수준 자체가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그래도 저가에 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방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싸게 사도 팔기가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수도권 지방 시장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어떤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은 그냥 1주택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은 물론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 2주택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시장이 공급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뭐 메리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규제를 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 더 이상 공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것으로 인해서 강남 요 지역 말고 이것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집값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 뭐 송파 이런 데 집을 갖고 있다. 근데 호가가 벌써 3, 4억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그 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더 많은, 더 비싸게, 더 많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상급지로 또 어디를 갈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뭐 압구정동은 아직 묶여 있고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풀려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서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면 볼 수 있으면 반포 정도가 또 이게 뭐 기승전 반포가 되는데 뭐 그쪽으로 또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강남 3구 내에서 네네.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어떤 현상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시장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급감, 그 다음에 경매 물건 급증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지금 일부 강남 지역만 상승 중이고요. 거래 자체가 잘 되질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어느 정도 실리면서 나오는 실거래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가끔 점 하나씩 툭툭 찍히는 그런 가격을 저희가 신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핵심지가 아니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사는 집에서 조금 좁으니까 좀 큰 평수로 가볼까? 내지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니까 학군지로 옮겨볼까? 이제 이런 수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좀 이런 집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하여튼 뭐 이렇게 소비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싸지가 않다. 그러니까 별로
뭐 투자 대상이 됐든 뭐가 됐든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가 던질 투자잖아요. 예, 돈을 던져서 이제 기대 이익이 높으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뭐 이런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뭐 미국 주식도 있고 뭐 국내 ETF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수익률이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그런 자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은 세금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매우 불리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취득할 때 취득세 그렇죠. 내야 되죠.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맞죠. 또 팔 때 양도세 내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MZ 세대 젊으신 분들일수록 집에 대한 이런 소유 욕구가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하이엔드 아파트인가 고급 아파트와 그냥 평범한 아파트. 그러니까 하여튼 아파트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결국은 강남 3구 아파트를 왜 구입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나중에 들어가 살던 아니면 내 자식들이 들어가 살던 결국은 이게 뭐 1, 2년 있다 파실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기본이에요. 평균 보유 기간을 보면 약 한 7년에서 8년 내외가 됩니다. 한번 사면. 그러면 그 8년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 산 금액보다는 높아져 있을 거라는데 이제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1주택, 내가 들어가던 자식이 들어가던 그런 이제 실수요 목적의 구입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러한 특별한 이 강남 이야기 빼고 전체적인 지방 혹은 이 서울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서울 지역들 앞으로 이 집값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서울을 이제 뭐 질문 자체가 지금 포커스가 약간 핵심지에 좀 치중해 돼 있었는데요.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투자를 저도 이제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서울에 있는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방부터 취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제 수도권 특별시로 포트폴리오가 바뀌어가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안전 자산을 찾게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방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여전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공장이 지어지고 예를 들면 충청권 이상으로 보시면 충분히 지방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계속해서 인구가 소멸하고 일자리가 이제 줄어드는 지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데는 아무리 뭐 경매든 국매든 싸게 사신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마지막으로 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엑시트가 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긴 부동산 사놓고 나 혼자 이거 얼마면 뭐 얼마짜리야 뭐 내 재산이 얼마 이거 다 의미 없잖아요. 이게 현금화가 안 되면.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수익률을 세전 수익률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부동산은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래도 투자를 내 집 마련은 좀 핵심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대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추가 자산 취득은 부동산이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서울 그 다른 지역들 네네. 혹은 뭐 수도권 뭐 신도시들 네네. 뭐 별로 이렇게 아직은 매력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지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GTX 같은 경우 지금 뭐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만 봐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교통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들은 충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지역들이 지금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게 특정 지역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인천 중에서도 송도 집값이 유독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게요. 송도 그러니? 동네는 진짜 외국처럼 네네. 멋있게 잘 그 도심 되어 있는데 네네. 그
가격이 아주 난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뭐 이런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도시 자체가 지금 완성 중인 단계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격이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GTX-B가 지금 계속해서 그 이제 딜레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긴 막연하더라고. 너무 멀다는 느낌이, 심리적 느낌이 있긴 해요. 송도는. 그렇죠. 뭐 같은 인천만 봐도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괜찮은데 뭐 청라라든지 검단 이런 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과의 접근성은 송도보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이게 부동산도 이제 투자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결국 그 투자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글 쓰신 게 있어가지고 네네. 좀 질문을 드리면 투자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요. 일단 시간의 흐름이 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계속해서 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진심으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집값은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보다 저는 더 높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뭐 가끔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들 보면 지금은 투자 시기가 아닙니다. 뭐 가만히 있으세요. 뭐 사면 망합니다. 뭐 인구도 줄고 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이렇게 뭐 당장 듣기에는 좋은데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요. 이 아파트 특히 우리 그 필수제거든요. 아파트는.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는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제 2025년부터가 공급이 없는 이제 원년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동산 투자를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생각하실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핵심지 부동산은 계속 비싸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싸지면 지금 이거는 비이성적인 가격이야. 네. 외국 하야구의 어떤 뭐 GDP 대비 뭐 이런저런 거 대비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열 혹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사자.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투자의 원리로 봤을 때. 투자의 원리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거든요. 한번 내려가면. 근데 뭐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그게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적정 수준이 됐을 때 이거를 사실 뭐 집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일단 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전세든 월세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이 안 됐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그 전세, 월세 그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전세금이 그러면 멈춰 있거나 이렇게 내려가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 다니시거나 뭐 30, 40, 50 이런 세대들이실 텐데 그 직장 근처의 집값 전세가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은 통화량과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돈이 풀리는 양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가는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1주택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이 물론 내 입장에서는 리즈너블 뭐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미루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산은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네. 투자를 그래야지 통해서 내 돈이 들어볼 나갈 수가 수 있다.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긴 뭐 그렇죠. 네. 더 비싸질 거야 라니까 지금이라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투자자분들 자체가 그 생각이 좀 파지티브해요. 자, 보시면 이 레버리지를 항상 쓰게 되잖아요.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게 뭐 금융 레버리지든 대출이든 아니면 뭐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든 그러면 내 돈에 대해서 남의 돈까지 같이 합해서 투자할 때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미래에 어떤
좋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간 조금 더 세상을 좀 이렇게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데 베팅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주식 투자도 자본주의의 힘을 믿어라. 항상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주식 투자를 비중을 올해 들어서 조금 늘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이제 부동산을 더 취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특정 종목 삼성전자에 많이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저 나름으로는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또 바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이죠. 네. 오늘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한다는 것도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침 이제 여기 인터뷰 오기 직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오랜만에 2%대로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이제 0.25%포인트 인하를 한 건데,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에서 2.75로 내려왔다고 해서 집값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지금 내수가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예.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B컷이나 좀 한 1%대로 내려와야 돼요. 아파트 가격 영향을 미치려면요. 오히려 금리 수준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이런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아마 좀 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점 어쨌든 강남 3구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그 지역의 아파트 이런 것도 막 갑자기 막 오를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일단 네, 첫 네. 번째. 네. 그리고 그러나 계속해서 이게 하락할 거라고도 보지는 말자.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환경이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서부터는 일단 사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로 물론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예 무주택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로 리스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무리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싼 게 맞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라도 너무 뒤로 미루시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